네, 2024년 2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측근 중에 이재명 씨가 스스로 나의 측근이라면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김용 씨는 이미 1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씨가 거론하지 않았던 비선 실세 김인섭 씨 이번에 또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씨의 안팎 즉 조직과 비선 조직에서 날개가 뜯겨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참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씨도 유죄가 나온다면 그 우두머리인 이재명은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선 김인섭 씨 사건을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이 김인섭 씨란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2005년쯤 이재명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때 2005년에 20년 전이죠. 이재명은 분당 성남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었죠. 어떤 변호사냐? 1992년쯤에 분당하고 일산을 노태우 정부에서 신도시를 만든다라고 발표하면서 거기에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청계천에서 살던 사람 철거민들을 이주시킨 동네죠. 그쪽을 신도시로 개발하니까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동에 가까운. 그래서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 그런 소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 토지 수용 현장에서 있었던 분란을 중재하던 변호사가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이재명 씨가 이제 이른바 시민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그 KBS PD를 사칭하고 하는 사건들이 날 그 무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2005년에 성남시장 선거로 나서겠다, 후보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라고 할 때 인연을 맺은 사람이 김인섭입니다. 김인섭 씨를 이재명 씨는 변호사 이재명 씨는 선대본부장으로 임명했고 그러면서 인연이 맺어지죠. 그 다음에 2008년 총선거하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또 이 김인섭 씨가 이재명 근처에 와서 이재명을 도왔고 그가 자기 돈을 들여서 이재명이 당선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론조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성남시장이 됐다가 그 다음에 2014년 다시 재선을 하는데 이때도 이재명 씨가 꾸렸던 선거사무소 임대 비용을 이 김인섭 씨가 냈다라는 주장이 있죠. 그리고 이제 2014년 문제의 백현동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백현동 사업은 자연 보존 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뭘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주거지역, 하다못해 준주거지역이 돼야 되는데 자연 보존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려면 이 용도 변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단계 조정을 해야 돼요. 이 사업을 아시아 데벨로퍼 대표인 정모 씨가 추진했는데 이 정모 씨하고 김인섭 씨가 가까워지면서 추진했다는 거죠. 주거 용지의 R&D 용지 비율을 7:3이나 6:4로 바꾸어 달라라고 이제 정 회장이 요구했는데 정진상 씨한테 이거를 김인섭이 전달했고 그래서 승인 기준을 맞춰서 허가가 나도록 했다. 그런 건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됐었습니다. 이 사건 김인섭 씨 사건에 대해서 계속 작년 5월 달에 이제 기소가 되면서 재판이 벌어졌는데 2월 13일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특정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뭐를 알선해주고 돈을 받는 게 수재라고 하는 거는 재물, 재산을 받았다. 알선해주고 재산을 받았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알선수뢰가 됩니다. 그는 재물을 받은 게 아니라 뇌물을 받은 거라서 수뢰라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 김인섭 씨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알선수재. 네. 근데 금액이 많으면은 특정 가중처벌됩니다. 특정 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 5,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63억 5천만 원을 그는 토해내야 됩니다. 그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용도 변경을 해줬죠. 그렇게 하면서 아시아 데벨로퍼 정모 회장한테 77억 원을 받았다. 그리고 한바식당 사업권, 이제 거기 아파트를 지면은 인부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바는 일본 말이에요. 한바가 뭔가 하면 한자로 우리 밥 먹는다 밥을 밥반이라고 쓰죠. 그래서 흰쌀밥을 백반이라고 그러죠. 그 반자에다가 운동장 할 때 장자, 반장입니다. 밥 먹는 곳. 반장을 일본 말로는 한바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공사 현장의 식당을 한바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한바 식당 사업권을 받았답니다. 이 디벨로퍼 정 회장한테. 그게 한 5억 원 상당이 된다. 그리고 돈 받은 건 77억 원이다. 이렇게 기소가 됐는데 이 법원은 5억 원 상당이 사업권이 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빼버렸고 77억 원에서는 일부 빼서 63억 5천만 원을 인정해서 그건 토해내라 그랬습니다. 이 재판부가 한 말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이 김인섭 씨는 무슨 공사 전문가나 뭐 부동산 개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는 이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그가 한 거를 보니까 정진상 씨한테 청탁하는 거 외에는 뭘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거 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그는 이 정 디벨로퍼랑 무슨 계약을 맺거나 고용관계는 아니지만 돈은 받았는데 이 돈 받은 거는 정진상한테 연결해서 이 부탁을 들어주게 한 거 외에는 다른 걸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김인섭 씨는 이러한 개발 사업의 전문성도 없고 뭐도 없고 노하우도 없는데 지방정치인은 쉽게 말하면 이재명이죠. 그 당시에. 성남시 공무원 정진상이죠. 그 사람들을 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각종 인허가 사항에 개입해서 알선을 했다. 그 대가로 상식을 초월하는 70억 원의 돈을 받았으니 그 죄가 매우 무겁다라고 하면서 유죄 5년을 때렸습니다. 전진상 씨는 이제 배임 혐의로 그가 이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앞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김인섭 씨가 아시아 디벨로퍼 정 회장한테 70여 억 원을 받고 그래서 이제 뭔가 얘기했는데 정진상 씨는 그걸 들어준 혐의, 배임 혐의로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죠. 만약에 이 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했으면은 성남시는 한 200억 원을 벌 수 있는데 이걸 민간 기업에 줬기 때문에 성남시는 손해를 봤다. 이게 경찰의 현재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정진상 씨도 또 재판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에게 청탁을 했던 김인섭 씨는 징역 5년형 플러스 63억 원 추징금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입니다. 이 정진상 씨는요, 부산에 있죠. 경성대학교에서 법정대를 다녔는데 그때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에 가입해서 거기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의 가명이 채였습니다. 채. 그 쿠바 공사나 남미 공사나에 앞서선 체게바라를 따서 채라는 가명을 쓴 운동권이었습니다. 법정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지 못하고 4학년 중퇴했는데 나중에 뭐 민주화 어쩌고해서 2011년 졸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지 있죠. 월간 말지 알죠. 오연호가 만든 거. 오연호가 기자로 있었죠. 그리고 오연호 씨가 나와갖고 지금 하는 게 오마이뉴스를 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기자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성남시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했고 그러면서 이재명 변호사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2005년 6년에는 오마이뉴스, 아까 말지 기자를 했다고 하니까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이재명 활동에 대한 보도도 하고 성남투데이에서 시민기자 활동도 하고 그런 경력이 있죠. 그리고 이재명 씨가 2000년대 말 성남 분당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할 때 간사를 하면서 이재명을 돕는 쪽으로 나오고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다음에는 성남시 총무과의 별정직 6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8년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가 되니까 경기도 정책보좌관 5급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고위직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5급부터는 우리가 흔히 관리 그러잖아요. 관리는 높은 공무원이고 리는 낮은 공무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급은 사무관, 4급은 서기관, 3급은 부이사관, 과거에는 이제 2급은 이사관, 1급은 관리관, 그래서 그들을 관이라 그랬고, 지금은 이제 3급부터 다 고위 공무원, 그래서 부이사관, 이사관, 관리관은 그냥 통칭해서 고위 공무원 그러고요. 리는 6급이 주사, 7급이 주사보, 8급이 서기, 9급이 서기보, 이들이 세칭만은 리입니다. 근데 이 정진상 씨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안 해요.
4급 이상 하게 되면 아마 재산 공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겁니다. 자기 정체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건 아마 그러면서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일했는데 이재명은 옛날 유동규 씨 사건 터졌을 때 측근이 아니냐 그랬더니 내 측근이라면 김용, 정진상 정도 돼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재명이 계급장은 높이 안 올려줬지만 최측근 중에 한 명인 정진상입니다. 근데 그는 4급 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가 선거에 출마하면 상당히 요직을 맡는데 선거가 끝나면 퇴직하고 빠져나오고 항상 그렇게 했죠. 네. 그리고 이재명 씨는 성남시의 시장을 할 때 정진상 실장이 잘못되면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정진상에 대해서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는 성남시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돈을 받은 거 술에 뇌물 받은 거죠. 배빵방지법 위반 현재 기소되어 있는데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그와 연결됐다고 하는 김인섭 씨가 유죄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재판을 2심, 3심 끌고 가서 한참 끌겠죠. 이렇게 했는데 이 김인섭 씨는 또 어떤 역할을 한 적이 있는가 하면은 이재명 씨가 통화를 하면서 자기 형수에 대해서 쌍욕을 한 적이 있죠. 그게 녹음이 돼서 공개된 적이 있죠. 사건은 2012년에 있었는데 2016년에 터져나와서 시끄러웠던 모양이죠. 근데 그때 이제 김인섭 씨는 안양기도소에 다른 건으로 수감돼 있었는데 그때 정진상 씨가 찾아와서 이 김인섭 씨한테 이 형수 욕설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뭘로 확인이 되는가 하면요. 그때 이제 김인섭 씨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 측근한테 보냈는데 거기에 오늘 정진상 등이 면회를 왔다. 사장은 이재명을 뜻한다고 이제 이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법원에서 얘기하는데 사장이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 요즘 골치 아픈 일에 대해 내 의견을 들으러 느낍니다. 즉 이게 이제 형수 욕설 사건 때문에 이재명이 골치 아프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거를 정진상 씨를 보내서 김인섭 씨 의견을 들어갔다. 이제 그렇게 검찰은 해석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거는 팩트고요. 네. 어쨌든 이 김인섭 씨가 감옥에 있을 때 정진상 씨는 옥바라지를 한 걸로 거의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2015년에 김인섭 씨 딸이 결혼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 20만 원을 부조했습니다. 공무원인데 20만 원 이상 부조해도 되나? 그리고 김용, 이재명 씨가 정진상 김용이 내 측근이라 그랬는데 그때 김용 씨는 성남시 의원인데 김용 씨하고 성남시 공무원 70명도 김인섭 씨한테 부조를 했어요. 김인섭 씨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들한테 왜 했겠습니까? 이거는 김인섭과 이재명, 정진상 관계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김인섭과 정진상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진상 씨 관련해서 재판에 나왔던 사람은 조직에서는 검찰이 공개 조직에서는 정진상, 비공개에서는 김인섭이 이재명의 최측근이냐 그랬더니 조직에서는 정진상이고 뭐 비선에서는 김인섭이 사실상 그렇다 이렇게 증언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김인섭 씨가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용은 이미 다른 건으로 유죄가 나왔죠. 징역 5년을 이미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작년 11월 30날 1심 판결이 나왔네요. 그때 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김용 씨에게 징역 5년, 벌금 7천만 원 선고했습니다. 김용 씨는 유동규 씨한테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천원, 7천만 원 등 총 6억 7천만 원 받았다면서 아까 벌금 7천만 원과 별도로 6억 원도 내놔라 라고 추징금을 내렸죠. 네. 김용은 이미 유죄가 나왔습니다. 김용이 유죄가 나오고 김용은 조직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비선의 김인섭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정진상은 현재 재판 중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은 요즘 말이에요. 제가 넷플릭스를 안 보는데 한국 넷플릭스가 만든 살인자 동그라미 난감, 이거 동그라미라고 읽어야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네. 이게 세계 11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카타르,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이런 등등 나라에서 인기가 1위래요. 근데 여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하는 짓이 이재명과 아주 비슷하답니다. 넷플릭스는 그렇게 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 아주 이재명하고 비슷한 캐릭터를 보여서
이게 지금 화제랍니다. 근데 아직 이게 살인자 동그라미 난감이 세계적인 히트를 치는 건 아니에요. 세계적인 히트를 쳤던 거는 옛날에 그 오징어 게임하고 더 글로리죠. 한국에서 만들었던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은 2021년에 나와서 46일간 세계 1위를 한 적이 있고, 더 글로리도 38개국에서 1위를 기록해 세계 1위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은 살인자 동그라미 난가는 세계 4위입니다. 그러나 어쩌나 이재명 캐릭터를 닮은 주인공이 있어서 굉장히 화제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어제 제가 방송한 대로 조국 씨가 내가 신당 만들겠다고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방법은 신당 만들면 뭐 어떡할까? 그 양반이 이제 민주당 위성정당 만들어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선거법을 만들어서 밀어붙인 게 이재명의 당 아니냐. 그거 바꾼다고 하더니 안 바꾸고 그대로 가지 않느냐. 그리고 이재명 씨는 법인카드로 1,000만 원어치 과일 사 먹고 법인카드로 자기네 집 제사장 차린 사람인데 비난을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재명 씨가 선거가 다가오니까 민주당 공천권을 휘두르려고 왔다 갔다 하네요. 힘을 쓰고 있네요. 참 우습네요. 이래도 이재명 씨가 이번에 지역구에서 당선이 될까요? 뭐 갑자기 비례대표로 나온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참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하고 다니는 거는 이건 정말 난센스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측근들이 잡혀가는데도 이재명이 과연 불사신인지 아니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것처럼 별거 아닌지 냉정하게 지켜보기로 하죠. 감사합니다.